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경사면에서 X축 방향의 힘 성분을 우리가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실험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미면 돼요. 이쪽처럼 꾸미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처럼 이렇게 실험 장비를 꾸미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할 물체, 다시 말해서 구림 질량의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는 거냐면 전자저울 있잖아요. 전자저울을 그러니까 0점을 맞춰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전자저울이 지금 이렇게 값을 읽네요. 얼마냐면은 178.5g이 나오네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름 질량은 178.5g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먼저 구름 질량의 질량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무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게는 여기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중력 가속도 9.8m/초의 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뉴턴 단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구름 질량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무게를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장치를 설치를 하면 돼요. 장치는 어떻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직관적으로 알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실험판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실험판이 있어요. 실험판에다가 경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수평에서 각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아래쪽에 이렇게 각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은 각도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르래가 있네요. 도르래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같은 방향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르래를 위치를 잡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용수철 저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구름 질량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를 끈으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끈으로. 실험 장비는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면 제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장비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모양 보이죠?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라고 보고 이제 우리는 장비를 설치를 했으면 이때 어떤 걸 측정을 하는 거냐면 경사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사면이에요. 경사면의 각도를 조정을 하여 각도마다 용수철 저울에서 fx 값을 읽어 뉴턴 단위로 기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각도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힘과 어떤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나요?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물체는 경사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용수철이 탄성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용수철을 위쪽으로 당길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돼서 지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때 여기 각도를 읽으면 돼요. 각도를 읽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수철의 탄성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난 변이를 기록을 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바로 지금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각도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도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대략 봤을 때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그냥 뭐 적당히 읽을게요. 20여 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기울이면 돼요. 제가 한번 기울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이렇게 각도를 더 기울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봐도 각도가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때도 똑같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냐면 각도가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할 거잖아요. 그거를 용수철이 여기 변이가 더 길어졌잖아요. 바로 이렇게 당기는 힘으로 똑같이 이렇게 평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 번 실험을 반복을 해서 이걸 기록을 표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할 때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일단 여기 화면이 가리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잠깐 이렇게 치울게요. 치우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이따가 종합적인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 용수철 저울에 0점 눈금을 맞춰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실험을 할 때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여기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끄는 경사면하고
경사면의 표면하고 항상 평행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요 그림은 중력에 의해서 여기에 경사면의 X축 방향의 힘의 성분을 측정을 하는 거지만 여기가 용수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꼭 맞춰줘야 되는 거냐면 이 경사면하고 줄이 서로 여기가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여기는 지금 힘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경사면과 각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차가 심하게 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평형을 맞춰줘야 돼요. 제가 이쪽에서 방금 이렇게 설치했던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경사면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실은 서로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쪽 방향으로는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잘 맞춰줘야 오차가 적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자, 이제 용수철 저울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X축 방향에, X'축이죠? X'축 방향에 이쪽에 힘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지금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인 거죠. 여기 이렇게 용수철 저울과 물체에 추가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질량을 달게 되면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질량을 달게 되면은 이 질량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에서 내려가려고 할 거잖아요. 하지만 용수철은 얘를 위로 당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점이 지금 평형점이잖아요. 이거를 단지 경사면을 이용을 해서 중력의 힘을 사인 세타만큼 분산시킨 거예요.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중력은 원래는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빗면을 이렇게 해놔서 요 중력에 지금 보면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줄어든 바로 요만큼 요 크기하고 용수철이 당기는 힘 자체는 서로 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중력의 X'축 방향의 성분인 거잖아요. 여기하고 용수철이 위쪽으로 당기는 힘은 서로 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그 값을 기록을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fx 값을 읽어 뉴턴 단위로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 저울이기 때문에 용수철의 변위를 알면 돼요. 변위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용수철 상수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다시 말해서 후크의 법칙 F 이꼴 KX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요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은 WX라고 하는 자체는 요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m이라고 하는 자체는 구름 질량의 질량이 될 테고, 아까 170 몇 그램 했었잖아요. 그걸 테고 거기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아주면 돼요.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가 읽는 요 각도가 읽는 그 각도를 곱아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구한 용수철 상수, 여기에서 읽는 힘하고 요놈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오차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데이터 표를 보면서, 데이터 튜트를 보면서 잠깐 여기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록하라는 거냐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앞 실험에서 용수철의 탄성 개수를 알았어요. 탄성 개수를 여기에다가 일단 먼저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구름 질량의 질량도 알았어요. 질량도 다시 한번 재볼까요? 물론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똑같아요. 거의 무게가 똑같아요. 질량이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달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자꾸 움직이네요. 수평이 잠깐 저울이 안 맞았나 보네요. 여기가 178.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178.5 g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적고, 그리고 무게라고 하는 자체는 9.8 m/초를 곱해서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경사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기울어지는 경사각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일괄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일괄적으로도 여기를 뭐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 20도, 여기를 40도, 60도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간격하고 횟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하면 돼요.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보면은 아까 말했던 여기가 용수철인 거죠. 용수철이 느끼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적었던 탄성 개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해서 여기 값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몇 도일 때 얼마큼 요 값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이 용수철을 뜻하는 거고, 이쪽 여기는 X축 방향에
경사면에서 X축 방향의 힘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힘성분인 거예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둘 사이를 비교하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오차를 한번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오차는 지금 어떤 특정으로 규정될 값이 없지 두 값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요 값에서 요 값의 차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값의 평균으로, 여기는 평균이에요. 평균으로 나눠준 다음에 거기다 100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퍼센트 오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여기 각도는 여러분들이 뭐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이렇게 하던 또는 여기를 뭐 20도, 40도, 60도 이렇게 하던 여러분들이 여기는 각도를 정해서 실험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걸 알았어요? 지금 용설 저울을 이용해서 X축 방향의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다음 실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실험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를 용설 저울에 의해서 X축 방향의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중력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측정하는 거. 자,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경사면에서 힘의 크기 측정해서 이제 두 번째 실험에 대해 들어갈게요. 여기도 똑같이 X축 방향의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할 건데 다시 말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할 건데 이번에는 힘의 평형을 어떤 걸 이용해서 할 거냐면 중력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실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테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중력을 이용해서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면 둘은 언젠가 여기 각도를 잘 맞춰주면 힘의 평형을 이루겠죠?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각도를 다시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아까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실험 장비도 저 중력하고 중력에 의한 실험을 여러분들 용설 실험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쪽은 지금 용설 저울에 의한 X'축 방향의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잠깐 저기 가서 실험 장비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미면 돼요. 이렇게 꾸미면 되는데 여기가 가지고 오다가 여기가 약간 도로를 해서 벗어났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미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껴져요? 둘 다 경사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에 의해서 경사면에 사인 세타 성분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가 반대로 힘을 작동해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용설이 가지고 있는 탄성 개수가 위쪽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 경사면을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X'축 방향의 성분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얘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거 잠깐 여기 도로래에 정확히 안 올려져 있네요. 자, 여기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설 저울을 이용을 하는 거나 이쪽에 있는 중력을 이용하는 거나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는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힘의 평형이 맞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각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힘의 평형을 이루게 하는 각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실험 장비를 이쪽에서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로 이렇게 잠깐 치워 놓을게요. 이쪽도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치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실험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서로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른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이거 간단하죠?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경사면을 기울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도 다시 말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여기 C라고 경사면 자체가 수평이 돼야 돼요. 수평이 되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사면을 기울이고, 그리고 매단 질량을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매단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매단 질량 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저는 지금 여기가 50g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놨어요.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놓을게요. 매단 질량 그게 M'이에요. 여기가 저는 지금 일단 50g짜리를 여기다 장착해 놨어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경사면의 각도를 읽으면 돼요. 경사면의 각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각도에서 읽으면 돼요. 지금 여기를 적당히 보게 되면은 여기는 대략 한 20도가 조금 안 되네요. 옆에서 봐서 하여튼 이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실험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어떻게 반복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경사면의 각도를 이렇게 내리면 돼요. 내리면서 힘이 평형이 되는 대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다가 더 무겁게 물체를 올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지금 20g짜리를 더 올려놨어요. 20g짜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힘의 평형이 되는 위치를 이렇게 찾으면 돼요. 20g짜리를 올려놓고 찾아야 돼요. 각도를 더 이렇게 그 각도의 기울기를 더 크게 만들면은 이쪽에다 추에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이해갔죠? 바로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힘의 평형이 되는 위치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죠? 여기에다가 다시 질량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지금 얘가 이쪽으로 질량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끌고 올려오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각도를 더 기울이면 되겠죠? 이렇게 기울여서 힘의 평형이 되는데 잠깐 지금 찾아볼까요? 힘의 평형이 되는 데를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여기를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적당히 이렇게 찾을게요. 자, 그러면 대강 이 정도로 되겠네요. 이렇게 기울이면은 지금 이렇게 잠깐 움직일 줄 몰라서 조심히 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각도를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는 힘의 평형이 되는 데를 찾으면 돼요. 이해들 갔죠? 바로 이렇게 실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각제체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단 질량 M 프라임 그러면 여기는 요 질량인 거죠. 요 질량에서 무게를 측정을 하고 여기 fx는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요? 아까 이쪽에서는 여기 용수철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f 이꼴 fx가 kx였죠. 후크의 법칙을 따르고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이고 여기 떨어졌네. 움직여서 지금 이쪽이 여기서 떨어졌네요.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입장에서는 여기는 mg예요. mg. 그렇죠? 중력으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mg로 이렇게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구름 질량의 무게와 경사면에 평행하게 하는 요소 wx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요 방향 힘인 건데 여기는 똑같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두 값을 안 거죠. 하나 여기에 중력에 의한 힘 그리고 여기는 이쪽 중력에 의한 힘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은 지금 여기 구름 질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중력에 의한 x 프라임 축에 여기 성분, 사인 세타를 포함한 성분 이 두 개를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오차를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데이터표를 보면은 여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잠깐 치워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먼저 매단 질량은 여기에요. 매단 질량 값을 얼마인가를 먼저 적고 그리고 나서 경사각을 찾으면 되겠죠? 힘의 평형을 이루는 경사각을 찾아서 적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fx 값은 매단 질량값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셔서 적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의 성분인 거니까 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될 테고 이때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때는 구름 질량의 질량이 되는 거죠. 구름 질량의 질량에다가 여기다가 중력과 속도로 곱한 값이 될 테고 그 값을 적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개 힘을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퍼센트 오차를 써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매단 질량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20g이면 20g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증가를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이었다면 여기는 20g 증가시키면 70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경사각을 찾으면 돼요. 그럼 직관적으로 느껴도 여기보다 여기가 경사각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여기가 커질 테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다시 여기 질량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경사각을 찾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기울기는 더 기울어질 거예요. 더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도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실험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힘을 측정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다시 요약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잠깐 해보세요. 해봤어요? 해봤으면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이 실험에서 또 하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측정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Y축 방향, 다시 말해서 수직 항력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직 항력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수직항력 측정하는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경사면에서 힘 측정해서 이제 세 번째 실험을 한번 해보죠. 세 번째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수직항력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수직항력.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자유물체 그림을 그렸던 그 모델을 다시 이론적 모델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때 수직항력은 어떤 값으로 계산이 됐어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경사면에서 중력과 같았어요? 그렇지가 않죠. 중력의 y'축의 성분하고 같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썼었냐면 mg 코사인 세타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잠깐 확인해보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처음에 자료로 이렇게 와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지금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좌표축을 이쪽을 x'축, y'축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 중력에 대한 y'축의 성분, 다시 말해서 w가 mg니까 mg 코사인 세타만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중력의 코사인 세타만큼 줄어든 만큼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x'축 방향의 요 힘을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이렇게 측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실험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용수철과 도르래를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먼저 여기를 쭉 한번 살펴보고 제가 저기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때 설치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도르래와 용수철 저울의 위치를 조절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구름질량이 브래킷이 경사면에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되어 당길 수 있도록 설치를 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따 한번 봐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경사면에서 구름질량이 살짝 들어 올려질 때까지 용수철 저울을 천천히 당긴다라고 돼 있어요. 먼저 여기까지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먼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경사면을 설치를 해요. 경사면을 설치를 하고 이쪽 지금 보면은 Y축 방향으로는 용수철 저울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쪽 X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힘을 측정할 수 있게 여기에 추와 추거리를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먼저 바로 여기가 그 얘기인 거고, 그리고 여기 살짝 들어 올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직항력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에 여기에 선을 약간 당기면은 여기에 있는 브리킷이 약간 떠오를 수 있게 약간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 각도를 조절을 해서 설치를 해놔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우리는 어떤 걸 측정을 하는 거냐면 바로 그런 경우에 여기 경사각 세타를 기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용수철 저울에서 FY를 읽으면 돼요. 이쪽은 지금 FY라고 돼 있는데 용수철 저울이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용수철 저울의 탄성 개수, 다시 말해서 용수철 상수는 알고 있고, 그리고 늘어난 변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값을 곱해가지고 늘어난 변이를 곱해서 여기를 기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서 결국에는 실험을 반복을 하고, 실험을 반복을 하는 거는 이 각도를 계속 조절을 해서 그때 힘의 평형이 되는 데를 찾아서, 그렇죠? 이걸 찾았고,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는 구름 질량이 항상 여기를 약간 당기면은 위쪽으로 뜰 정도로 물론 여기가 직각이어야 돼요. 직각이어야 되는데 그 뜰 정도의 각도를 찾아서,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름 질량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국에 계산해야 될 거는 구름 질량의 무게의 y 방향 요소의 크기 WY라고 되어 있는데, 이 WY가 지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Y축 방향의 성분이 되는 거죠. Y축 방향의 성분. 그러니까 여기가 WY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값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FY라고 하는 거는 후크의 법칙이에요. 용수철의 탄성 개수에다가 변이를 곱한 값을 이용을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오차를 구하라라고 하는 요소리예요. 이 실험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설치를 해보면 금방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꾸미면 돼요. 이렇게 꾸밀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이 변하고 여기가 수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직각으로, 가급적이면 직각으로, 여기가 브리킷이에요. 여기가 직각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손이 안 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여기는 브리킷이 지금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맞춰놓으라라고 하는 요 뜻인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럼 보면은 금방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의 데이터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탄성 개수는 앞에서 구했으니까 그 값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경사각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이 경사각을 찾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얘를 이렇게 당겼을 때 얘가 지금은 이렇게 뜨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뜨려고 하는 요 각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각도를 찾아서 한번 여기 값을 써주고, 그리고 이쪽에 F의 Y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이 지금 당기고 있는 그 힘이니까 그거를 이쪽 수직항력을 용수철로 지금 대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탄성 개수에다가 용수철이 일어난 변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곱해주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Y축 방향의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이 얘지만 이때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서 mg라고 했을 때 여기 m이라고 하는 자체는 구름 질량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써서 값을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둘 사이에 오차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경사각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나머지 칸을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경사면에서 힘의 측정을 X축 방향으로 두 가지 어떻게 측정을 했어요? 용수철 저울과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이용했어요? 맞아요. 중력을 이용한 방향으로 X축 방향의 힘을 측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Y축 방향에 있는, 다시 말해서 수직항력도 다음과 같은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결과 보고서를 쓰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금 참고를 해서 여기는 자유롭게 쓰면 돼요. 자유롭게.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해서 여기에 일정한 폼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거나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한다면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익숙해지면은 훨씬 더 유리해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